명의신탁의 불이익은요, 이름을 빌려주게 되면은 이름을 일부러 빌려준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명의신탁은 96년도에는 7명 이상의 주주가 필요했고요. 2001년도 이후에는 3명 이상의 주주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개정돼갖고 2001년 이후부터는 한 명의 주주만 있어도 회사 설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뭐 20년, 30년 전이라고 하게 되면 그 해당 연도 전이라고 하게 되면은 주주가 이름을 빌려왔단 말이죠. 직원 또는 뭐 친척 이름을 빌려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5천만 원에 10%니까 뭐 500만 원 별거 아니었는데 지금 회사 가치가 100억, 200억, 300억에 10%, 300억에 10%면은 30억의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 그로 인해 갖고 증여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가중취득세, 가산세 부분 등 불이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또 없애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이름 빌려준 사람이 변심할 수 있어요. 퇴사할 때가 됐거든. 30년을 빌렸는데 퇴직해. 그리고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그 자식들은 그게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낸 주식을 자기 아버지 주식으로 알지 이름만 빌려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뭐라도 달라고 하겠죠. 그렇다고 리스크예요.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간소화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에 충족한다면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주주가 바뀌었다든지 실질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또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원칙 FM은 시가 양수도고 특수관계가 없다고 하게 되면 액면가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어디 지방에 출장 갔다 왔는데 액면가 양수도를 하셔갖고 한 10년 전에 했다가 세금을 맞았어요. 지금도 뭐 액면가 거래하는 게 이상 없다고. 옛날에는 잘 공무원도 모르니까 안 잡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세수가 엄청 모자라기 때문에 조사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거래 이익이 많거나 하면은 다 잡아냅니다. 그리고 명의신탁, 약정, 해지 합의가 된다고 하게 되면 합의서를 쓰는 거예요. 약정했고 이제는 그 계약을 해지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갖고 객관적으로 레퍼런스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 약정서, 사실 확인서, 해지 약정서를 쓰고 그리고 여차하면은 판결문까지 받는 거예요. 지난달에 판결문을 받은 거고요. 형식적으로. 그래서 원고와 피고, 정땡땡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1 기재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원고와 피고, 박땡땡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가능하긴 한데 재무비율 아카시 불이익, 신용등급 하락, 재무비율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신용등급, 뭐 나이스, 한국기업 데이터 이런데 신용등급 하락, 대출한도 제한, 대출금리 인상, 레버리지 증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채비율 관리 방안, 토지 재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특허 자본화를 할 수도 있고 연말 채권 증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말 채무 감소가 될 수도 있고. 뭐냐면 토지가 예전에 우리가 10년 전에 샀다 하게 되면은 산 장부가보다 지금 공시지가가 더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장부에는 10억 돼 있지만은 공시지가 따져봤더니 막 15억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5억을 자산을 베이스 업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떨어집니다. 특허 자본화는 매출 관련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평가해갖고 자본화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스크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채권 자체도 이런 채권인데 부채 비율 때문에 부채 비율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아까 가지급금처럼 은행에서는 우리가 대출을 많이들 쓰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자금 할 때 그러면은 대출에 대한 대출이 나갈지 말지에 대해서는 부채 비율이 400% 넘으면은 일단은 대상이 아니야. 심사 대상이 아니야. 무조건 잘라버려. 그리고 영업이익이 무조건 나야 돼. 영업이익이 있어야 이자를 줄 거잖아요. 영업이익 밑에 이자 비용이 있거든요. 영업외 비용에. 영업이익이 1억이라도 있어야지 이자 비용을 낸단 말이죠. 5천만 원을. 근데 그거를 이자 비용이 5천만 원인데 영업이익이 4천만 원이야. 그러면 그런 회사는 좀비 기업이라고 해요. 은행 이자도 못 나는 회사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대출 안 나가요.
그래서 영업이익을 만들고 당기순이익을 만들고 부채 비율을 만들고 부채 비율을 하기 위해서 자산 재평가라든지 특허 자본화라든지 연말 채권에 대해서 1월 매출이지만 부채 비율이 높다 그러면 12월 매출로 땡길 수 있고 계산서 끊고 돈 좀 입금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조정 가능하고 12월 채무이지만은 부채 비율이 심하게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 1월 매입으로 2월 시킬 수도 있죠. 돈도 그때 주고 상시 거래가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일주일 정도는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라도 맞춰야 되는 게 현실 중소기업 세무임금 현실 중소기업 회계임금